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혜은입니다. 시카고에도 본격적으로 꽃이 피는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봄꽃이 반가운 것도 있지만 꽃가루 알러지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에 좋은 생활요법은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해 주는 것입니다. 꽃가루로 힘드실 때에는 이런 방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월 15일 월요일 생방송 시카고 지금 시작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카고 지금은 유튜브로 언제든 만나보실 수 있으며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알리고 코너에는 한인회 관계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진짜 변덕스럽던 시카고 날씨가 본격적인 봄의 날씨로 바뀌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꽃 알러지도 많지만 정원에 야채도 심고 하는 봄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봄을 맞아서 오늘 또 우리 한인회의 좋은 소식들 전해드리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최근에 한국에 다녀오셨죠? 네. 부산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 좀 네. 해주시죠.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은 시카고와 자매 결연 도시지요. 그래서 네. 자매 결연 도시로서 우리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꼭 부산 시청을 방문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혹은 의장님을 만나 뵙고 네. 시카고 동포사회의 소식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시카고 한인회의 활동사항도 알려드리고 또한 이제 부산에서의 어떤 행사가 있으면 우리도 가서 배우고 오고 네. 이런 취지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군데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에서요? 예, 한국에서 부산시 방문했고 또 뭐 동포청장님도 방문했고 뭐 협력센터도 방문했고 뭐 여러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쁘게 지내다가 한 열흘간의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바쁘셨겠어요, 정말. 굉장히 예. 바빠서 시차 적응할 새도 없이 갔다 네. 왔어요. 이번 일정 어떤 주요 기관을 방문하셨고 방문하신 이유는 어떤 건지 부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부산시청 김광혜 부시장님을 만나 뵈었고요. 네. 그다음에 시카고 한인 차세대로 노아킴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네. 부산에서 피아노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다녀왔고 네. 그다음에 부산시 의회 실제로 부산 전체를 움직이는 예산을 관리하는 의회 의장님 안성민 의장님도 만나 뵙고 부산시 글로벌 재단의 전영우 대표님 그리고 평택시 네. 국제교류재단의 정종필 대표. 예. 또 특별히 평택에도 간 이유는 이 정종필 대표께서 네. 이전에 시카고의 부총영사님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한 인연으로 계속 10여 년 전에. 네, 만남을 이어왔는데 이번에 또 평택의 국제교류재단이라는 큰 이런 단체가 또 설립이 되어서 또 축하차 방문드렸고 그다음에 재외동포협력센터 또 김영건 센터장님도 만나 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 네. 인천 송도에 네. 있는 아주 좋은 건물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재외동포를 위해서 크게 이렇게 확장되어서 네.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는 네. 재외동포청 이기철 청장님도 오셨었죠, 만나 뵙게 예전에. 되었죠. 네, 예, 그래서 시카고에 네. 다녀가셨죠. 김광혜 부시장님이나 네. 이기철 청장님은 시카고에 그쵸. 가셨기 예, 예. 때문에 예. 훨씬 더 친근감 편안하게 있게 있어요. 편안하게 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앞으로 이제 그럼 부산과 협력해서 시카고에서 동포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준비하실 예정인가요? 부산시하고는 어차피 시카고시하고 자매 결연 도시니까 네. 시카고 한인회가 있는 한은 항상 부산시와 연계돼서. 동포들을 위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기대됩니다. 이제 방문했고 해마다 사실은 이제 동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금을 조금씩은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뭐 동포를 위해서 뭐 연말 파티를 한다든가 무슨 네. 행사를 한다든가 우리 60주년 할 때도 네. 뭐 지원을 조금 받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떠나서 부산시와는 어차피 자매 결연 도시니까 그리고 미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시카고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한국의 부산으로서도 굉장히 시카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교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무슨 뭐 문화적이나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할 때 교류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건축물이 시카고가 유명해서 네. 부산시에서도 여러 번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회관에서도 계속해서 부산시와 관계를 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는데 혹시 이 때문에 시카고 한인의 불이익 같은 건 없었나요? 그러니까 문화회관에서는 이제 아주 큰 돈들을 이제 받았죠. 네. 그러니까 부산정이라고 이렇게 팔각정 네네. 이런 걸 이제 만들고 해서 받고 뭐 돌담도 해서 받고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받을 때 시카고 한인회로 와서 한인회에서 이렇게 지불을 해줬다고 네. 해요. 왜냐하면은 시카고 시하고 네. 부산시가 그렇기 때문에 문화회관은 윌링에 있기 때문에 윌링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인이니까 도와주긴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돌아서 갔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윌링에서 자리 잡고 네. 있고 부산 문화회관도 뭐 나름대로 잘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컨택이 돼서 이제 요번에 개보수용으로 팔각정 개보수용으로 좀 지원을 또 좀 크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산시가 듣기로는 이제 전 세계 한 26개의 자매 결연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해마다 이렇게 긴밀하게 지원을 해주는 곳은 시카고 한인회와 뭐 LA 한인회 이렇게 한 두 군데밖에 없대요. 그래서 요것도 아마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커다란 자금이 이렇게 문화회관에 간 것은 좀 예외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인회 리마들링을 하면서 앞에 그 만우먼을 갖다가 이렇게 약간 사각정 전통 조형물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 방문한 목적 중에 네, 하나도. 네. 그래서 견적을 받았더니 뭐 한 7만 불, 8만 불이 나와요. 그 조그만한 거 하는데도. 근데 그 지원을 좀 받고 싶었는데 요번에 개보수용으로 이제 문화회관으로 큰 돈이 나가기 때문에 한 곳에 너무 큰 돈이 지원이 할수 어렵다. 없죠. 네. 그래서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카고 문화회관도 우리 시카고 동포들을 위한 동포사회니까. 네. 문화회관이고 우리 모든 것을 하는 곳이니까 네. 지원을 받아서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방문 중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면 이기철 재외 동포청장과의 만남 이때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네. 그 동포청장님은 아시다시피 동포 재단이 네. 청으로 바뀌면서 네. 초대 청장님이시고 지난 3월 말에 시카고를 다녀가셨죠. 근데 동포청에서 하는 일은 정말 많은데 네. 이분은 특히 이제 교육에 대한 한국의 발전상이라든가 한국의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 그리고 모든 자료가 미국의 교과서에 이렇게 실리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분이 이제 시카고 총영사도 하셨었고 그리고 네덜란드 대사로 계시면서 네덜란드에 있는 그 역사책을 보니까 동남아시아의 뭐 인도, 뭐 중국 다른 나라는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한국은 자갈치 시장 사진이 딱 하나 올라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어서 이렇게 어부들이 이렇게 생선 같은 걸 잡아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실려 있더랍니다. 언제적 스토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옛날. 그것을 네덜란드 대사로 계실 때 막 활동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삼성의 그 반도체 네. 사진도 넣고 다른 뭐 케이팝 사진을 한 두세 개를 추가하면서 교과서의 내용을 바꾸는 역할을 하셨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교과서를 보면 대한민국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한 소식은 별로 내용은 안 들어 있다고 그래서 교육협계와 또 이런 관련인들과 뭐 조직을 만들어서 이 하나하나씩 이제 교과서는 주마다 다르고 뭐 또 카운티마다 다르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한 군데 한 군데씩이라도 넣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차세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네. 분이라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고 우리 시카고 한인회에서도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좋은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네. 한인회에 어떤 민원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인이 있었는지 또 직접적으로 한인들에게 나서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35대에 이어서 36대 이렇게 이제 연임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한인회가 좀 점점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네, 초창기보다 그럼요. 네. 이제 이런 외부 전화가 점점 많이 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참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지만 소소한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네. 문의해 오는 전화가 많아요. 네. 네. 제일 많은 것이 아무래도 사람을 찾는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정말요? 네네. 굉장히 많이 와요. 네네. 근데 이제 사람을 찾아드리는 것은 저희가 네. 알 수 있는 뭐 범위 내에서는 찾아드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상대편이 이게 찾기를 원하시는 네.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쵸. 또는 뭐 그쵸. 만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쵸, 분도 그쵸.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율을 잘 해서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고 또 소소하게는 뭐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되는데 혹시 뭐 문제집 한글로 된 문제집이 없는지 그리고 한국의 그 복수국적에 관한 문의들 이게 영사관으로 해야 될 문의를 네. 우리한테로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연결시켜드리고 그럼요. 하시는 네. 연결도 시켜드리고 네.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또 로케이션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 동포들을 위한 네. 공간을 마련해서 차도 우리- 한잔 하고 가시고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영사관하고 협의를 해서 네. 우리 출장 서비스 너무 좋죠. 예, 네. 이 서버브 네, 이제 순회 영사. 순회 영사를 네. 우리 한인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이렇게 네, 협조하도록 너무 좋을 하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많은 네.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중요한 맞아요. 이렇게 위치적으로 굉장히 네.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그 한인회에서 생방 출연한 다음에 네. 또 저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요? 시청자분들이. 네, 네, 네. 또 어떤 분이 이제 한인회 간 중축하고 한인회비를 좀 거두고 있는데 네. 실제 동포 사회를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다 직접 달아주셨어요.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신다면 네 어떤 게 아, 있을까요? 제가 할까요? 네, 그럼요. 네. 저기 어느 분이 다루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카고 한인회를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들이 하는 일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또 보여드리고 그리고 같이 차 한잔 하면서 한인회의 그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방송에서 드리려면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아서 그리고 오시면은 저희들은 이제 항상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오시면은 궁금하신 거 얼마든지 듣고 가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뭐 조금이라도 대표적인 하면은 거 이런 대표적인 거, 거. 있다. 네. 뭐 첫째는 리마들링 하는 목적, 동포들에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각 단체들이 한인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인회의 작은 방들을 만들어서 단체들이 로테이션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우편함이라든가 이것도 네. 저희들이 제공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잊어서는 안 될 3.1절이라든가 8.15 광복절 행사 같은 것도 한인회가 합니다. 그거 맨날 하는 거 그게 뭐 동포를 위해서냐 하지만 이 행사 자체가 우리의 민족을 잊지 않고 네. 과거를 잊지 않고 지금까지 발전한 원동력이 된 것이니까 그리고 뭐 6.25라든가 참전 용사들의 행사라 이런 때 한인회가 반드시 가서 같이 협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것만 해도 벌써 한인회가 없다면 생기지 않을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4세대들이 2세들이 잊어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거라도 있고 하니까 더 우리가 민족성을 안 잊고 우리의 그 보이스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속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걸 얘기하라고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인회가 하는 것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민족, 대한민족, 그 시카고 한인 동포들을 권익을
그리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오십시오. 네. 한인회 방문하시면 제가 가장 잘 드리는 것은 커피입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나누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재외동포 청소년 대학생 모국 방문단을 모집한다고 공지를 네. 다시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한인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공지해서 한인회가 네. 한국에 한인경보 보낸다. 사업에 꼭 필요한. 네, 네.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그 인상 깊고 감격스러웠던 일이 바로 이 행사입니다. 네. 예,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하고 좋아져서 이 재외 동포에 있는 청소년 대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연수를 이렇게 하게 되는 네. 플랜을 아주 거대하게 잡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지금 올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대학생을 모집하는 인원이 2,000명입니다. 와. 네, 그래서 이게 점점점 늘어나서 네. 2028년도에는 6,000명까지 와. 매년. 늘린다고 매년.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신청 기간이 4월 22일까지예요. 4월 22일. 예, 한국 시간으로.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연수 대상은 네. 만 15세부터 네. 25세까지고 청소년 또는 대학생으로 구분해서 네. 6차에 걸쳐서 일주일씩 이렇게 모집을 하고요. 항공료를 50% 지원해주고 네. 행사 기간 내 숙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여행자 보험 가입도 지원을 이제 하는 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면 또 어떤 걸 볼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국으로 다니면서 한국의 발전상도 보고 네, 서로 역사도 네트워킹도 보고. 하고 네. 역사도 익히고 이제 차세대들이 한국 갔을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랜이고 경비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한인회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웹사이트는 www.korean.net 네. 거기 가면 자세한 안내 사항이 있고 네.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인의 네. 전화번호 한번 알려주시죠. 예, 예. 773 네. 878 네. 1900.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연락 주십시오. 네. 한인회 간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네. 것 같은데 튼튼한 한인회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 엔지니어가 드로잉을 다시 그려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럭처를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2, 4분기쯤 공사가 마무리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 이 기간에 한 2, 3개월 동안 그 드로잉 그리고 하는데 소비가 시간이 좀, 많이 되다 네. 보니까 지난주부터 다시 재개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스트럭처가 완벽하게 끝나고 인스펙션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속도가 붙을 빠르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3, 4분기에는 안 끝날까? 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끝내서 아름다운 잘 정비된 한인회관에서 우리 동포들이 단체도 와서 네, 계시고 행사도 하고. 행사도 뭐 간단한 행사 뭐 수십 명 들어가는 방이 있으니까 그런 방도 대여해드릴 수 있고 또 지나다니시다가 오시면 앞에 조그만 로비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차 한 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한인회관을 빨리 만들고 싶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난 2022년 10월 28일 구매한 그 현 시카고 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텍스 면제 신청 결과가 승인이 확정이 됐다고 네네네. 들었습니다. 텍스를 안 내게 되어 좋은 일이지만 또 렌트로 들어와 있는 업체나 단체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신청할 때부터 네. 바로 말씀을 드린 것이 네. 우리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렌트로는 받을 수가 없다. 대신 사용하고 도네이션을 해주십시오. 해서 도네이션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도네이션으로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 단체들이 들어오셔도 도네이션을 조금씩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건물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유지하는데 돌아가는 돈도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동포들이 와서 쓰신 만큼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그것으로 다 텍스를 안 내는 만큼 그게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받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한 3,000불 들어가요. 여러 가지가 네. 인슈런스랑 또 뭐 보험 저기 뭐 그
파이어 유지비, 알람이라든가 뭐 그리고 또 뭐 유틸러티 뭐 다 하면 한 3,000불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것은 도네이션으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도네이션을 단체가 오셔도 조금씩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인의 주요 활동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지금 여기 제가 포스터를 네. 예, 이쁜 5K. 아주 네. 좋은 저도 포스터를 들고 이렇게 또 왔습니다. 펴서 네. 들어 네. 펴서 네. 이렇게 네, 네. 보여주세요. 바로 이런 일들을 네. 저희 한인회에서 하고 한인에서 있습니다. 합니다. 네, 5K 이것도 라는. 한인회가 하는 네. 일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딱 뛰고 걷고 하면서 체력도 키우고 또 이렇게 서로 화합하는 네. 좋은 시간을 날짜가 준비했습니다. 언젠가요? 네. 날짜는 5월 18일 네. 꼭 체크해 주시고 네. 장소는 글렌뷰에 있는 갤러리 파크인데 네, 가깝네요. 사실 저희들이 3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올해는, 분들이 함께 하시죠, 네. 항상. 네, 올해는 특별히 이제 난민을 돕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참 꼭 이 자리를 기획해 주시면 좋겠고 네. 이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 다시 좀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이렇게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선착순 300명만 티셔츠 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빨리 그래요. 신청해야 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네. 한인회로 또 신청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연락 네. 주십시오. 네, 앞으로도 한인동포 사회에 큰 힘이 되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재밌고 유익한 요즘 유행하는 SNS 모아봤습니다. 마트에서 사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오래 장복하게 되면 우리의 소중한 건강에 위협이 됩니다. 참기름. 원재료가 볶음 참깨분이나 참깨 가루라면 피해야 합니다. 참깨 분말은 긴 운송 기간 동안 공기와 접촉해 산패하기 쉽습니다. 산패한 기름은 우리 몸에 발암물질로 작용합니다. 통참깨 또는 참깨 100%로 구매하세요. 재래식 된장. 이름만 재래식 된장인 가짜 된장이 있는데요. 식품 유형이 된장이면 탈지 대두분, 쌀, 보리로 만든 빨리 만든 계량식 된장입니다. 재래식 된장은 식품 유형의 한식 된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선택에 주의하세요. 고추장. 마트엔 가짜 고추장이 숨어 있는데요. 원재료가 고추 양념이거나 고춧가루 함량이 10% 이하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 굳이 고추 양념을 쓰는 걸까요? 고추 양념이 6배 이상 저렴해 밀가루, 찹쌀가루에 다진 마늘이나 양파를 혼합해 만듭니다. 대부분 시중 판매 고추장은 중국산 고추 양념을 사용하는데요. 전통 고추장의 경우 고춧가루 함량 12% 정도이니 살펴보시고 구매하세요. 몸속 독소를 쫙 빼주는 과일. 독소 배출이 원활해야 뱃살도 피로도 사라집니다. 파인애플. 체내 독소를 흡착해 배출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체리.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몸속 염증 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레몬. 레몬의 리모넨과 쿠메린은 독소 노폐물 배출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닌 과일로 혈류를 깨끗하게 합니다. 토마토.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과 독소 배출을 촉진해 붓기 제거와 디톡스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외로 많이 모르는 잘못 알려진 치명적인 건강 상식. 충치 예방을 하려면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탄산음료 같은 산성식품 섭취 시 바로 양치를 하면 치아의 범랑질과 상아질이 손상됩니다. 따라서 식사 직후엔 물로 구석구석 헹궈 입안을 정리한 후 본격적인 양치는 20분 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해도 좋지만 근력 운동은 근육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격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매운 음식은 우유와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아닙니다. 우유 속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더 많은 위산이 분비되기 때문에 매운 음식으로 자극받은 위와 장엔 더욱 부담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오는 김혜선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한 주 동안? 네, 그럼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할 말이 정말 많아요. 네, 어떤 건가요? 알려주세요. 오늘은 봄철 유용한 피부 관리 비법 가져왔습니다. 네, 봄철에 전체적으로 좀 습도가 낮아지고 네. 공기가 건조해서 네. 아무래도 피부 트러블 같은 거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선 세 가지만 관심을 가지고 네. 집중하시면 되는데요. 네. 우선은 수분 공급. 수분. 네, 그래서 물을 좀 많이 충분히 마셔야 많이 마셔야 하루에 되고 2리터 정도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뭐 1.5에서 2리터 네.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네. 사실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물 잘 못 못 마시는 마셔요. 체질이거든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자외선 차단, 네, 중요하죠. 그리고 세안. 아. 그 세 가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예. 이제 본격적으로 봄철 피부 관리법 좀 알려주세요. 봄철에 왜 관리가 중요한지. 모든 여성들의 소망은 촉촉하고 네. 윤기 나는 피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진행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쵸? 마찬가지고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네.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 그만큼 봄볕이 더 무서운가요? 봄의 자외선이 피부에 나쁘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사시던 분들도 그런 지혜가 있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좋지 않은 말이긴 하지만 저도 근데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봄 자외선 차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중요하죠. 얘기인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우선은 자외선 차단. 수분을 수분을 이제 충분히 섭취하는 거 이제 네. 말씀드렸지만 자외선 차단을 잘해야 돼요.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거는 이제 네. 이쪽에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네, 화장품을 현재 가지고 집에서. 나왔어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거든요. 네. 선크림인데 차단제도 이거는 많잖아요, 네, 종류가. SPF 50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굴에 바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수로 제가 네, 지금 50. 쓰고 네. 있거든요. 보통 이제 30에서 50 정도를 쓰면 돼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세수를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자주.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굴이 무슨 운동화야? 그렇게 빡빡 빨개? 아, 자기는 살살. 자기는 그렇게 세안을 깨끗하게 네. 하고 그 대신 크림을 아깝지 않게 이렇게 좀 듬뿍. 많이 바른다고. 네. 근데 우리가 그거는 막 이렇게 뽀득뽀득하게 씻잖아요. 그게 안 좋대요. 그거는 피부에 그렇죠. 정말. 피부를 약간 보호해주는 미끌미끌한 게 막을 남아 있어야지. 제거하는 거거든요. 네. 뽀득뽀득하면. 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피부가 좋기로 나이가 좀 많은 분인데도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 맞아 내 얼굴은 운동화가 아니야. 살살 다뤄야지. 네, 그래야 그리고 된다고 저희가 다 하더라고요. 세수하고 찬물로 이렇게 세안 마지막에 하는데 네. 그 함익병 피부과 원장님이 절대 네. 우리는 국수가 아니라고 네. 찬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저는 그 이제 세수 다 하고 나서 타올로 물기를 닦잖아요. 네. 그때도 빡빡 안 하고 살살. 살짝 이렇게 흡수시키는 정도로 아주 가볍게 해요. 네. 이제 그렇게 해야지 피부가 사실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살살 아기 다루듯이 톡톡톡톡 이렇게 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좋아요. 세안은.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 마시는 거 얘기했죠. 네. 1.5에서 2리터 본인 체질에 맞게 물을 그것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나눠서. 컵 정도의 분량으로 이렇게 자주 나눠서 네.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왜 이너뷰티라고 하잖아요. 네. 겉에서만 할게 관리해서 아니라. 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몸에 좋은 피부에 좋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 좋은 영양을 섭취하는 게 이제 이너뷰티라고 해서 그것도 요새는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음식물도 영양가 충분히 골고루 섭취하는 거 클린 그것도 주스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뭐 클렌징도 꼼꼼히 해야 한다고 네. 그렇게 들었어요. 네, 저는 아침에는 클렌징 제품을 쓰지 않아요. 네, 그냥 물로만. 미지근한 물로만 세안을 네.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성 피부가 아니라서 그렇기도 하지만요. 네. 그리고 저녁에 꼼꼼하게 하고 잤기 때문에 아침에는 간단히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는 정도로만 끝내죠. 세안은. 네. 피부 관리에 있어서 아침이나 저녁 순서에 맞게 하는 관리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예, 아침에는 이제 저처럼 물로 세안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잘 물기를 흡수를 시키시고 타올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글쎄 제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는 토너는 이제 이런 작용이 있다고 해요. 그 커튼에다가 토너를 묻혀갖고 닦아내면 그 피부 결 같은 게 정리가 되죠. 피부 결도 정리가 네. 되고 그리고 사실 물에는 화학 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소독제도 들어있고 네. 하니까 그거를 닦아내는 닦아내고.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공에 쌓여 있는 지저분한 그런 것들도 닦아내는 역할을 해서 토너를 꼭 사용해야 된다고 사실 저는 배웠어요. 네. 예전에는. 근데 네. 요즘에는 그게 오히려 또 피부를 더 드라이하게 만든다는 얘기도 그래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자꾸 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너는 화장을 한 날만 사용을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네. 그래서 세수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에센스를 바르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화장품을 바르는 순서를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묽은 제형부터 시작해서 단단한 제형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는 액상으로? 에센스인데 네. 이게 제일 묽잖아요. 묽은?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걸 충분히 도포하고 네. 많이 두드려 주는 거 좋아요. 흡수되게.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 크림을 바르고 이제 아침이니까 선블럭 바르셔야 네, 돼요. 자외선 선블럭에 차단제. 매일 발라야죠. 네, 매일 발라야 돼. 매일 발라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선블럭하고 아이크림이에요. 맞아요. 네. 아이크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색조 화장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녁에는 세안이 꼼꼼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세안제 종류가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 피부에 맞춰서 이제 건성이신 분들은 그냥 로션 타입이나 워터 타입으로 하셔도 네. 되고 지성이신 분들은 이제 오일 타입으로 하셔서 하고 그다음에 폼 클렌저를 이용하셔갖고 한 번 더 해주시면 네, 깨끗하게 이중 할 세안. 수가 있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뽀득뽀득하게 만드는 클렌징 제품은 피부에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피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리고 똑같이 에센스 바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아이크림 가지고 왔거든요. 아이크림 꼭 발라야 된다 네. 했잖아요. 아이크림은 너무 눈 가까이에 바르면 이게 피부 결을 타고 올라가서 눈에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가지고 요 약지를 약지손으로. 이용해서 톡톡톡톡 발라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양 크림 발라서 그 다음에 주무시면 네. 돼요. 그게 이제 저녁 관리 순서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 지금 당장은 네, 몰라도 네. 조금 세월이 지나면 확실히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은 관리가 맞아요. 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이거는 마라톤이에요. 네. 100m 단기 코스가 아니기 네. 때문에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예, 그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피부 관리를 하면서 좀 더 효과적이게 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피부 타입에 따라서 2번 정도 이렇게 네. 각질을 좀 제거를 해주시면 그 쌓여져 있는 노화 피부들이 네. 제거가 돼서 네, 이제 네. 화장품 잘 받겠죠. 예,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이제 베이스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이제 보통 이제 뭐 마스크나 마스크하고 팩하고 다른 거 혹시 아세요? 보통 마스크 팩이라고 하지 그쵸? 않아요? 네. 근데 원래 마스크는 붙였다가 떼어내는 게 마스크고요. 네. 그렇죠? 마스크 알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마스크고 네. 팩은 도포를 한 뒤에 15분에서 20분 기다렸다가 물로 씻어내요? 물로 씻어내는 게 팩이에요. 맞아요. 두 종류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네. 마스크팩이라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 그렇군요. 그래서 네. 마스크나 팩을 이용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네. 좋고 이것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네, 한국 제품이네요. 마스크들을 이제 여러 네. 가지를 좀 가지고 왔어요. 피부 타입에 따라 네. 그때 골라서 사실은 쓰거든요. 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면 좋아요, 마스크는? 뭐 예전에 1일 1팩 이런 네, 얘기도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근데 네. 글쎄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하면 좋겠죠. 근데 저는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은 하려고 해요. 네.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왜냐면 네. 이제 붙이고 좀 시간이 기다려야 필요하니까 되니까 이제. 부지런해야 돼요. 네. 예뻐지려면. 그거 당연한 네. 거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선 이제 피부 상태가 건강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나 뭐 이런 아, 것이 났다거나 할 때는 네. 본인이 손을 대면 안 오히려 되죠. 더 악화가 네, 될 수가 균도 있어요. 들어가고. 균이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하고 또 이렇게 너무 관리를 안 해서 딥 클렌징이 필요하신 분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전문가의 이제 도움이 좀 필요하죠. 근데 표피가 보통 20겹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각칠층의 그 사이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8일 정도가 필요해요. 아. 그러니까 28일마다 떨어져 한 나가요. 겹씩이 떨어져 네. 나가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 정상이라는 얘기는 젊은 피부라는 얘기겠죠. 네. 23살 이후부터는 노화가 시작돼요. 네. 슬프게도. 네. 우리는 예전부터 노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 그런 분들은 이제 28일 주기로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그게 쌓여 있다는 쌓이겠죠. 얘기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비싼 1,000불짜리 맞아요. 크림을 사도 흡수가 안 될 것 같아요. 흡수가 안 되죠. 네. 그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질 제거해 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또 피부가 각질을 제거해주면 맑아 보이고 환해 보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는 그렇게 기계가 다양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요새는 이제 화장품으로 커버하지 다양하죠. 못하는 네. 부분을 아주 다양하고 네. 그런 좋은 기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기계 스페셜, 관리를 좀 하면 관리를 더 하고 좋겠죠. 싶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이제 훨씬 효과가 좋겠죠. 저는 가끔씩 그 케미칼 필링을 해요. 네. 케미칼 필링이라는 집에서 할수 거는 있는, 네. 아니요. 그거는 전문 샵에 가서 음. 해야지 돼요. 이제 케미칼 그 필링 크림을 바르면 제가 한 겹에서 2겹 정도가 떨어져 나간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3겹에서 4겹 정도의 각질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은 아주 맑고 깨끗한 그 속 피부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뭐 살짝 잔주름을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피부가 아주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뭐 그 도자기 피부라는 얘기 네, 있잖아요, 네. 연예인들. 네.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케미칼 필링을 이제 가끔씩 한 번씩 해주면 또 저는 또 피부가 조금 얇은 편이라서 네, 저도요. 자주 하면 안 돼요. 네. 자주 하면 안 되고 또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 이 정도 해주면 훨씬 효과적으로 피부를 관리할 수가 네,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한국 화장품이 좋은 이유가 있다고요? 맞아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계 최고야. 맞아요. 본토부리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우리 것이 친토부리 좋은 이러잖아요. 것이요. 예, 네. 예. 그게 화장품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관리샵을 했을 때는 그 프로페셔널 제품들은 다 거의 독일 제품이 많아요. 네. 그래서 독일 제품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오고 나서부터 제가 한국 화장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달라요.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한국인, 동양인의 피부에는 우리나라 제품이 맞구나 하는 거를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제 체험에 의해서.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한국 화장품을 썼거든요. 근데 요새 뭐 K-뷰티 그래가지고 그 네, 한국 연예인들을 핫하죠. 보고 네. 그 화장품을 바르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서 뭐 그런지 뭐지 아무튼 요새 아마존에서 네. 그 한국 화장품이 살수 굉장히 있군요. 핫하다고 네. 해요. 그리고 특히 뭐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는 네. 뭐 아주 핫해가지고 보통 그 화장품 파는 스토어에서는 한국 화장품들이 아주 많이 진열이 돼 있었어요. 바로 검색 들어가 봐야 네,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윈티비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네. 있는 그 스킨아웃 로션하고 네. 크림하고 에센스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거의 스테디셀러예요. 아주 오랫동안 판매했는데 효과도 좋고 또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도 연락하셔서 구매하시면 아주 좋을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봄철 피부 관리 예쁜 네. 꽃처럼 피어나도록 모두 네. 피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 알리고 게시판 시간입니다. 영상 보시죠. 시카고 한인여성회 합창단 35주년 기념 음악회. 올해로 창단 35주년을 맞아 특별 음악회를 개최하는 시카고 한인여성회 합창단이 여러분을 음악의 향연으로 초대합니다. 일시는 4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이며 장소는 9501 스코키 블루바드 스코키에 위치한 노스쇼어 퍼포밍 아트 센터입니다.
티켓 가격은 $100, $50, $30입니다. 공연 수익금의 일부는 차세대 교육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연이나 티켓에 관한 문의는 847-692-33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27대 윤재웅 회장과 김동철 이사장이 취임하는 뜻깊은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4월 21일 일요일 오후 4시며 장소는 메리디안 뱅퀴드 앤 컨퍼런스 센터입니다. 한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6명, 장학금은 각 $1,000입니다.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추천서 에세이를 이메일 kada.illinois.yahoo.com 또는 전화 630-272-4759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은 4월 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시카고 한인합창단 제6회 정기 연주회 시카고 한인합창단에서 따스한 봄 기운과 함께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4월 28일 일요일 오후 7시입니다. 지휘 김창수, 반주 윤세라, 단장 김정희, 찬조 출연에는 바이올린 김나연입니다. 장소는 렉비 언약교회 950 노스브룩 애비뉴 노스브룩에 위치합니다. 함께 오셔서 시카고 한인합창단의 연주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미장로교회 60주년 기념음악회 시편 심포니 고훈 목사가 담임하는 한미장로교회에서는 한미연합성가대, 한미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시편 심포니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지휘 김근영, 피아노 하진경, 그외 특별 출연으로는 대북 김덕환, 소리꾼 박주미, 난타 KPAC, 올간 피아노 듀오로 마리안 김과 윤선 김이 함께합니다. 한미장로교회 60주년 기념음악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미장로교회 창립 60주년 감사 예배는 4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한미장로교회는 1149 웨스트 블루밍데일 로드 아이타스카에 위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630-250-010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부터 시카고를 찾아준 귀한 손님이 계십니다. 가수 홍수라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시카고 찾아온 게 7년 만인 것 같아요. 그것도 7년인데도 홍수라 잊지 않고 또 이렇게 영남회에서 찾아주셔가지고 네, 불러주셔서 이렇게 와서 또 시카고 분들을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고 꼭 친정에 고향에 온 같은 그런 느낌이 났어요. 네. 그러시군요. 아니 시카고 이번에 5번째 벌써 네네. 방문이라고 네. 하셨는데 오늘 어떤 일로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오늘은 영남 네. 향후회 네. 회장님 이취임식에 축하 공연이 초대받으셔가지고 네네. 많이 만나셨어요, 동포 여러분? 많이 만났죠. 네. 어떤가요? 7년 만에 만나니까 네. 너무 반가워서 네, 어제 행사 얘기 좀 해주세요. 어제 행사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문화를 못 느꼈잖아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많이 침체돼 있었고 네.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음악과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굉장히 성황리에 끝난 것 같아요. 너무들 늦게까지 좋아하셨어요. 같이. 네, 늦게까지 네. 같이. 그 시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더 있었으면 좋았을 네, 네, 텐데. 네, 네. 또 오늘부터 어떤 행사는 시카고에서 없나요? 네, 오늘 행사는 없고 네. 이제 그동안에 시카고에 와서 또 알아놨던 분들, 네, 지인분들. 또 지인분들 네. 여기저기서 그 시간 맞춰서 만나느냐고 아, 시간이 좀 바쁘시겠어요. 모자라요. 아, 그러시군요. 네. 벌써 25년차 가수 생활이신데 네. 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외국 공연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외국 공연이라면은 역시 시카고예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외국에 네. 와서 공연한 거는 시카고가 이제 처음이었었고. 네, 몇 년도였어요? 처음 오신 게? 그때가 몇 년인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네. 지금 제가 7년, 15년도인가? 한 2015. 8년 전. 네. 아니, 그 8년 전이 아니고
아마 15년도일 거예요. 네. 15년도에서 16, 17, 14년인가 15년인가. 네, 그쯤. 네, 그 정도 네. 됐을 거예요. 근데 네. 좀 오래되다 보니까 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때 이제 한인회 그 전 한인회 진한순 회장님의 초청으로 또 와가지고 또 인연이 돼서 네. 또 이렇게 그래 또 홍수라를 또 예뻐해 주셔서 시카고 분들이 네. 동포들이 많이 예뻐 아, 주시니까 사랑을 또 느끼고 가시고 하니까 또 모시고 싶고.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시카고 공연 간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트로트 가수 그러면은 이제 너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수지만은 가수에 대한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뭐 쓸 자리도 많지도 않고 한데 제가 시카고에서 오면은 우스갯소리도 제가 시카고에 오면 아이돌 네, 가수입니다. 아이돌이죠. 맞아요. 네, 제가 네. 그렇게 하면은 막 네. 웃고 그러는데 정말 시카고에 와서 공연을 하면 제가 아이돌 가수 신나요. 같은 신나는 그 느낌을 받고 갑니다. 네, 또 정기적으로 매년은 아니어도 이렇게 네. 한 번씩 오시니까 네. 벌써 5번째잖아요. 네. 팬들도 계시고 오시면 반가워하고 막 그럼요. 눈에 익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서로 네. 불러가려고 그래요. 서로 그래요? 밥 한 끼 사주고 싶고 밥 한 네. 번 먹자. 네. 지금도 뭐 시간 스케줄 있으면. 맞춰서 네. 조정하느냐고. 그게 또 정이죠, 한국 분들. 네. 근데 시카고 분들이 정말 이웃집 사람들 같고 네. 정말 먼 데서 왔다고 아니라 같은 고향에 같이 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다가 반가워하고 반겨주시니까 네. 또 가고 나면은 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따뜻하니까. 네네네. 네. 어려서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하시고 잘하셨나요? 네. 아, 어릴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렸을 때 네.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했었어요. 그래서 대회 같은 것도 막 나가셨어요? 많이 나갔죠. 그냥 그 예전에는 네. 그 콩콜대 같은 거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콩콜대 나가서 하면 1등 하고 그러면 그 전에는 상품이 크질 않고 냄비, 네. 양은 아, 양은 냄비, 뭐 소, 이런 거, 쌀 뭐 이런 거. 뭐 설탕 한 부대 네, 뭐 이런 설탕. 거. 그 이제 그런 거 집안 살림을 좀 그걸로 많이. 엄마가 네, 네. 예뻐하셨겠어요. 엄마도 예뻐하시고 네. 그 아버지가 네. 참 이렇게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청도 좋으셔서 그 아버지가 더 좋아하셨죠. 아니 8공주 중에 6번째 딸이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또 그 남매들이 모두 홍수라 씨처럼 노래를 잘하시는지 궁금했고 아버님이 또 소리꾼이시더라고요. 네. 어떤 형제들은 어떤가요? 뭐 아버지는 전문적인 그쵸? 소리꾼은 아니었지만 네. 청이 이 목청이라 그러죠. 네. 청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디 가서 아버지가 예전에 그 뽑혀 다니 요량제비로 상여하면 요량제비로 뽑혀 다니셨어요. 그 청이 좋아서 그래서 저는 그거 구경을 다녔었어요. 네. 아버지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다 노래도 그렇게 부르게 배울 수 되고 있고 네. 유전적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타고난. 네, 어느 정도는 제가 유전적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결혼 후에 또 미용실을 운영하시다가 안정된 후에 가수의 꿈이 다시 살아나서 도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가수가 되기까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어려운 점 많았죠. 어떤 게 있었나요? 이제 제 가수가 되는 건 꿈이었지만 네. 뭐 결혼을 해서 이제 가수라는 거는 나한테서는 없다. 뭐 그럴 나는 수 이제 있죠. 그 꿈을 접어야 되겠다 네. 했는데 그래도 속에서 이 노래 부르고 싶은 열정. 욕망 뭐 네. 이런 게 생겨서 노래자랑 프로마다 다 다녔어요. 그 가는 데마다 전국 입상하고 노래자랑 이런 거. 전국 노래자랑은 이상하게 저하고 인연이 안 아, 그래요? 되더라고요. 그 본선에는 꼭 못 올라갔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이 지역 방송사나 네. 뭐 이런 데서 하는 거는 거의 우승을 다 해서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 이렇게 노래 잘하는데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부터 이제 봉사활동을 다니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계기로 해가지고 노래를 시작했죠. 아, 그게 이제 시작하신 예, 그게 이제 계기였고. 시작인데 네. 또 제가 시작이라도 가수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하지는 않았고 네.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뭐 노래를 봉사하고 막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주변 지인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방송사 누구한테 얘기해놨으니까 소개해주고, 가서 해봐라, 네. 가서 해봐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가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 음반도 발표하시고 네네네. 지금 네네. 활동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현재 그러면 미용실도 하고 계세요? 네. 아, 어디서 하고 계시나요?
충북 청주라는 데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이제 공연 다니시고 또 미용 일도 하시고 네. 같이 병행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노하우가 있나요? 특별하게. 아, 저는 미용도 굉장히 미용하는 것도 굉장히 사랑하고 네. 노래도 사랑하고 두 개를 정말 놓을 수가 없어요. 미용을 한 35년 정도 해서 네. 그거는 저한테 찾아오는 그 고객님들한테 네. 제가 그만두면은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노래만으로서 한다면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 싶고 그래서 두 가지를 그냥 같이 하자. 고객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네, 대단하세요. 이번에도 여기 올 때도 미리미리 얘기를 해놨죠. 한 달 전부터 제가 몇십 날 시카고 갑니다. 가니까 미리 미리 오십시오. 오실 분 오시고 다음에 오실 분 오세요. 그랬더니 거의 미리들 와서 다 하고 가셨어요.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25년 정도 가수 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꼭 남는 뭐 팬이라든가 기억에 남는 어떤 무대라든가 있으세요? 뭐 기억에 남는 밴들은 그렇게 특이하게는 없지만 네. 그 중에 제가 봉사활동을 했을 때 충북 그 노인병원 같은 그 시설에 가서 네. 제가 노래 봉사를 한번 하러 갔었어요. 근데 저희가 노래를 열심히 불러드리고 이제 막 나오는데 네. 어떤 할머니가 손을 잡으시더라고. 그러면서 막 우세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노인단을 찾아와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줘서 우리를 기쁘게 해줘서 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마음을 네. 전해주셨겠어요. 저희 엄마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던 그게 기억이 있었어요. 나가지고 네. 우리 엄마다 생각하고 내가 이 노래로서 이 모든 어르신들이나 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네. 위안이 된다면 네. 내가 노래를 끝까지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자꾸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봉사하는 어떤- 것도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봉사라는 것도 안 하니까 안 하면 안 되겠는 무슨 마약 같은 그런 중독처럼 느낌을 받았어요. 선한 영향력이 또 이렇게 퍼지는 네네네네.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뉴스에 보면 나쁜 사람들 많이 있죠.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들이 더 훨씬 많다는 걸 많아요. 알았어요. 그럼 하다 주로 보니까. 어떤 봉사하세요? 그 노래하시고 그 노인 분들한테 이제 가서 미용 쪽에도 병원 같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시는 네. 분들, 누워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가서 이제 미용 봉사도 했고 네. 또 교도소 같은 데 가서도 했고 그리고 이제 노래 봉사도 교도소 같은 데 가서도 하고 또 노인 시설 네. 이제 지금은 제 현재로 이제 천안 병천에 있는 아우네 복지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우네 복지관 거기서 정기적으로다가 어르신들 생신 때 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봉사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로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월드비전 월드비전 안에 저희가 후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후원 이사회를 만들어서 네. 지금 그 활동이 왕성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사무총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노래뿐 아니라 가수뿐 아니라 네. 너무 다양한 아주 일마다 바쁘게 지내고 계세요. 바쁘게 지내야지 열심히, 네. 잡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여기에서 그 호소력이 짙은 창법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네. 히트곡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곡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 한 소절 들려주시겠어요? 네. 제 그 장욱조 선생님 곡인데 네. 그게 2008년도에 나왔어요. 2008년도에 네. 나왔는데 그거 한 소절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 100년만 살자라는 노래인데 100년만 살자. 그럼 곡 소개 잠깐 해주시겠어요? 어떤 그 내용인지? 100년만 살자는 나 혼자 100년이 아니라 네. 이 좋은 사람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만나서 100년을 같이 살자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100년만 살라고 그러냐고 하는데 혼자 100년은 더 살죠. 더 건강시키면. 네. 그렇지만 가족들과 만나서는 100년 살기가 맞아요. 참 힘들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여러 좋아하는 사람들과 100년을 어우러져 살려는 거예요. 네. 그럼 한 소절 해드릴게요. 네. 어우렁 터우렁 이 좋은 세상에 1000만 년 아니라도 100년만 살자 행복이란 이런 거지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산다는 게 좋은 거지 사랑 사랑 내 사랑아 100년만 살자.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네. 이거는 시카고에 와서 네. 생긴 일인데 네. 제가 이제 행사를 하러 왔다가 하루가 시간이 남았어요. 네. 그래서 시카고에 그 지인분한테 여기서 봉사할 때 노래 봉사할 때 좀 있습니까? 그랬더니 딱 있다고 그러시면서 네. 막 그날 막 서둘러서 네, 알아봐 연락을 주셨어요. 해가지고 알아봐줘서 거기가 시카고 노인 건강센터라는 데예요. 아.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1시간 동안을 세상에. 이제 무료 봉사를 해드렸는데 네. 거기서 역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눈물 흘리고 네. 이렇게 내가 평생을 이 시카고에서 이렇게 와서 살지만은 이런 구경은 생전 처음 해봤다고 뭐 그렇게 하시면서 좋아하셔서 네, 네, 뿌듯하셨겠어요. 뿌듯했고 네. 또 이렇게 또 마음 한편으로는 이 가슴도 아팠고 네 그래서 거기서 또 그날 이 복날이었는지 아마 이 삼계탕이 삼계탕을 나왔어요? 또 맛있게 해줘서 또 먹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 하셨어요. 또 네. 더 많은 또 시카고 분들한테 이렇게 오셔서 또 호소력 짙은 목소리 들려주시고 네. 마음도 또 안아주시고 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의미 있고 너무 네. 좋았습니다. 미주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앞으로의 일정 언제 오셨죠? 12일 날 왔는데 이제 17일 날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로 이동을 가시나요? 해서 네. 거기 가서 또 지인분들 또 미팅도 좀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LA로 또 가서 거기서 또 미팅하고 그리고 이제 23일 날 한국으로 갑니다. 꽤 긴 일정인데 네. 예. 그래도 빡빡해요. 또 너무 아쉽고. 거기서도 동포들 만나시고 네네. 또 공연도 그 하시면 이제 좋겠네요. 공연 계획 같은 거 네, 이제 짜고. 만들어 보려고. 네. 그러시군요. 앞으로 또 가수로서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뭐 어떤 거 꼭 해보고 싶으세요? 가수로서의 꿈은 제가 정말 부르고 싶은 장르가 호소력 있으면서 좀 신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꼭 한번 좋은 곡 받아서 불러보고 싶은 게 꿈이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좀 작사를 몇 개 해가지고 네. 그 만들어놓은 노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될지 더 할지는 모르지만 음반 내는 것을 제가 작사한 거를 기념으로 해서 한번 또 음반 한번 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시청자 여러분께 그러면 저희 네. 또 시카고 윈TV 시청자 여러분께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윈TV 시청자 여러분 반가웠고요. 제가 또 다음에 또 시카고에 또 초대를 받아서 왔을 때 또 여러분들도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열심히 하는 가수 홍수라가 되겠습니다. 그때 많이들 봐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그때 제가 시카고에 다시 방문했을 때 제가 봉사할 수 있는 노래로 봉사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추천 좀 해주세요. 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공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시카고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그 무대도 가지셨고 이미 또 네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네네. 마음이 참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귀한 걸음 감사드리고요. 시카고에서 홍수라 씨 무대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최고 기온 71도까지 오르며 따뜻한 하루가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봄이 온 시카고를 만끽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 9시 한인동포사회 유익한 방송 생방송 시카고 지금이 재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